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초년생의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1년 12월에 입사해 지금까지 저축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소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저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동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목표를 바탕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통장 쪼개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후 안전자산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법과 나만의 투자 비율을 설정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지 그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000만 원 모으기, 1억 원 모으기처럼 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만 저축 기간과 금액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중단기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목표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제 예시를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쉬운 계산을 위해서 숫자를 조금씩 바꾸었으니까 여러분만의 상황으로 내용을 수정해서 목표를 꼭 세워보세요. 저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위해 A구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27년에 매수하고 싶습니다. 27년쯤엔 아파트의 가격이 6억 원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LTV 50%를 적용해 3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5년간 여자친구와 도합 3억 원의 현금을 모아야 합니다. 즉, 각자 1.5억 원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이래서 5년 차의 세후 연봉을 토대로 계산해보니 5년간 1.5억 원을 모으려면 매년 3천만 원을 모아야 합니다. 세후 연봉에서 목표로 하는 평균 저축액 3천만 원을 빼면 연간 평균 소비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5년간 한 달 평균 소비는 반드시 50만 원으로 고정해두고 생활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끼며 살아서 뭐하지? 그래, 이번만 좀 쓰자 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이어지는 소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꾸준하게 저축하게 만드는 동기를 이 목표에서 찾아보세요. 자, 앞선 목표 설정에서 한 달에 얼마까지만 쓸 수 있는지 정해졌었죠?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은 통장을 쪼개서 예산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사실 통장 쪼개기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통장 쪼개기가 왜 저축의 첫걸음인지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야기 속 통장의 개수가 몇 개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5년간 제 월 지출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고정비, 변동비, 비상금으로 나눠 통장을 관리합니다. 급여 통장에 월급 300만 원이 입금되는 즉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을 정해둔 투자 비율에 따라 예적금 통장 또는 주식 예수금 통장에 이체합니다. 투자 비율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급여 통장엔 자동이체를 3건 설정해둡니다. 매달 마지막 거래일에 고정비 통장에 10만 원, 변동비 통장에 35만 원, 비상금 통장에 5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으로 말이죠.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정비, 변동비, 비상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만 생활합니다. 이때 만약 소비 통제가 전혀 연습되지 않았다면 통장과 바로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요. 소비를 통제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 후 해당 통장에서 바로 돈을 빼서 신용카드 결제 통장으로 이체시켜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통장을 쪼개야 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예컨대 15일쯤 변동비 통장에 10만 원이 남아있다면 나머지 보름 동안은 평소보다 지출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겠죠. 반대로 25일쯤 변동비 통장에 25만 원이 남아있다면 나머지 5일 동안은 먹고 싶었던 비싼 음식을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고요. 이처럼 예산이 얼마 남아있는지 항상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내 소비 생활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충 50만 원 넣어두고 내가 알아서 조절해서 쓰면 되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비 통제가 연습되기 전까지는 정해둔 규칙대로 살면서 돈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을 마이데이터 연결을 통해 토스 어플 하나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뱅크샐러드, 네이버, 카카오, 타 시중은행 등 마이데이터 연결 서비스를 이용해 봤을 때 토스의 UI가 가장 편리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주식같이 위험자산에 투자해둔 돈이 10배, 20배 불어나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따라서 안전자산의 확정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전자산 수익 최대화에 대해서 3가지 내용만 다뤄볼게요. 첫째로 직장 신협이 있다면 반드시 가입하세요.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선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예컨대 세금 우대를 받은 연 6% 예금은 세금 우대를 받지 않은 연 7% 예금과 이자 수익이 비슷합니다. 저율 거세 혜택을 위해선 예적금 개설 전 해당 은행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출자금 통장은 자신의 거주 지역 또는 직장 소재지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에서 신협은 유일하게 간주조합원 제도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만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조합원이 되면 다른 신협 지점에서도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자신의 직장에서 신협 출자금 통장을 만들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신협이든 특판 예적금을 저율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출자금에 대해서도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자신의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출자금도 많이 납입하고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상호금융권 입출금 통장을 틈틈이 개설하고 이체 한도를 풀어두세요. 만약 여러분이 신협에서 3,0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모두 채워 예적금을 관리 중이라면 신협 외의 상호금융권에서도 특판 가입을 노려야 합니다. 따라서 특판 예적금 가입 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집 주변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입출금 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이때 재직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이체 한도를 미리 풀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짧으면 1분만 해도 끝나버리는 특판 예적금 가입에 실패했을 때 입출금 계좌에 넣어둔 목돈을 다시 인출해야 하니까요. 또 저축은행은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저축은행 중앙회 어플을 통해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상호금융권 입출금 계좌부터 하나 만들어두세요. 셋째로 고금리 파킹 통장을 만들고 여윳돈을 넣어두세요. 금리 인상기에는 함부로 특판 예적금이라고 하여 가입했다가 바로 다음 달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금리 수준이 아니더라도 목돈이 놀지 않고 이자를 벌어오는 것이 좋잖아요. 따라서 잠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처럼 단기로만 넣어둘 수 있는 파킹 통장을 만들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이 파킹 통장이 반드시 입출금 계좌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언제든 돈을 빼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특판 예적금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 예금보다는 수시 입출금 계좌를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출금 계좌가 있는 시중은에게 1에서 3개월 단기 예금을 드는 것이 금리 면에선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반드시 여러분만의 상황에 맞는 계좌를 개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소득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즉,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이 벌어오는 소득이 커질수록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노동소득을 모두 저축하지는 않고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을 투자 비율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만의 투자 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릴수록 투자를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 공식대로라면 저는 70에서 75%를 투자하고 25에서 30%를 저축해야 하죠. 하지만 저는 투자 60%, 저축 40%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투자가 제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돈을 모으는 목적은 5년 뒤에 주택 매수 자금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즉 5년 뒤에는 반드시 저축한 돈을 인출해 사용해야 하죠. 주식 중에서도 특히 제가 투자하는 시장 대표 지수는 장기로 보유할수록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아지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5년이 아닌 10년 혹은 20년 이상을 의미해요. 5년 뒤의 시장은 제 기대와 달리 하락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5년 뒤 원금의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주택 매수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휴직하거나 퇴사하여 2년간 수입이 없더라도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목돈을 비상금으로 마련해 둔 뒤 투자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소비한다면 1,200만 원을 우선 저축해두고 그 뒤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여러분이 세워둔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몇 년짜리 계획이고 어느 정도의 목돈을 목표로 해야 하는 계획이었나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꼭 맞는 투자 비율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저축률 80%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드려봤습니다. 재테크의 목표 설정, 통장 쪼개기, 안전자산 수익 극대화, 투자 비율 정하기 이 4가지를 여러분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